지난 시간에 보셨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리스트라는 항목이었어요. 1차적으로 설명드렸던 내용은 이 목록이라고 하는 아이는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이 OL 그리고 쭉 보면 UL, DL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OL, UL, DL. 이때 OL이라고 하는 아이는 순서라는 것이 있다. 존재하는 것이고 UL이라고 하는 아이는 순서라는 것이 없다. 그리고 DL이라고 하는 것은 말 데이터, 내용이 들어있다. 어떤 자료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했었던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있는 리스트라고 쳤을 때 OL과 UL에 들어가는 아이는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자식으로 들어가는 아이는 어떤 요소, 어떤 태그다? 네, 여기 써있는 요 LI LI라고 하는 태그만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자료를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는 그 자료에 대한 제목과 그 다음에 그 자료에 대한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형태다라고 해가지고 제목은 데이터 타이틀이라고 하는 DT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라고 하는 D라고 하는 항목으로 구분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LI는 목록이겠죠. 자, 이런 식의 내용들로 일단 구성이 되어진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 UL의 자식과 OL의 자식은 무조건 LI 말고 다른 거 쓸 수 없나요? 라고 했을 때, 네, LI 이외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마찬가지 DL 같은 경우는 DT와 그 다음에 DD 말고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러면은 가끔 인터넷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있는 게 많아요. 뭐 1, 2, 3, 4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목록으로 쭉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때 이 내부에다가 4 내부에 다시 1 또는 다른 이름으로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하위 내용이 들어가 있거나 또 더 들어가면 뭐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나가서 뭐 5, 6, 6의 또 하위로는 순서가 없는 리스트 형식으로 쭉 내용이 써 있는.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보시기도 하셨고요. 책자에 뭐 목차 같은 것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죠. 자, 이런 것들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 개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다단 리스트다 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얼핏 보기만 해도 일단은 1, 2, 3, 4 A, B, C, D 1, 2, 3 5, 6은 1, 2, 3, 4 연장되어 있는 뭐 I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리스트인데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자, 이 아이들은요 사실은 약간의 숨겨진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면 1, 2, 3, 4하고 이 5가 아니고요 얘가 6이에요. 얘는 7이고요. 그 얘기는 뭐냐 5라는 아이는 여기에 5라고 쓰고 이 항목들이 그 다섯 번째 이야기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항목들은 7의 하위니까 8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여기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7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이야기는 자 요거를 힌트로 삼아서 보면 예를 들어 OL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다면 그 자식으로는 LI로 쭉 내용이 들어있을 때 그 하위의 내용을 만든다면 우리는 하나의 LI 태그 내부에다가 다시 순서를 가진 ABCD OL 태그가 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OL을 닫아주고 LI를 닫아주고 다시 OL을 닫아주는 현상이 생기면서, 자, OL의 자식으로는 LI가 들어가고 이 LI 자식으로는 OL이 들어가고 이 OL의 자식으로 LI가 들어가는 이런 형식을 취하면서 표현하더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자식으로는 오로지 LI밖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구성 그대로 설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구성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까? 꼭. 네, 꼭 지켜야 합니다. 외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권고라고 하는 거고요. 법으로 제재를 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대안 안 되는 걸 만들어내면 그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고 썩 신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양식들을 지키자라고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씩 잘못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있어요. div 태그 안에 그룹이란 태그, 이렇게 좀 색깔 때문에 헷갈릴 테니까 다른 색깔 쓸게요. 자, 뭐 div 태그 내부에다가 li 태그를 써가지고 이렇게 처리하시는 분이 가끔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ol이란 태그를 만들어 가지고 이 내부에다가 뭐 div 태그를 만들고 이 내부에다가 li 태그를 만들고 뭐 이렇게 괴상하게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HTML 태그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가지고 만드는 여러가지 뭐 프레임워크나 다른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들다 보니까 헷갈려서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은 있습니다만, 이건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잘못된 표현이니까 쓰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은 오히려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점검하기 위해서 반드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요 다단 리스트에 대한 형태를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진행을 했었던 베이직 코드 두 번째에다가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헷갈리신다면 따로 만들어 쓰도록 하고요. 따로 만들까요? 괜찮으신가 봐요? 자, 그럼 이어서 그냥 할게요. 자, 뒤쪽에 자 전체 목록 만들기라고 써 있는 거 말고 다른 형태를 하나 더 만들게요. 자, 그러면 얘를 앞에 보시면 이렇게 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잘 보이죠? 지운 게 아닙니다. 지운 게 아니라 접어 놓은 거예요. 새로운 div를 만들어서 저는 이곳에다가 다단 목록 만들기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그룹과 지금 제가 작성한 그룹은 별개가 되겠죠. 헷갈리니까 어느 게 어느 그룹인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하나가 끝났을 때는 가급적이면 주석을 달아서 목록 만들기라고 했다 H2였으니까 그 영역에 대한 내용이 끝났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앞에 주석을 이렇게 슬러시를 붙여주시면 이 부분이 끝났습니다 라고 이 개발자 분들이 약속을 해놨어요. 여기는 시작하는 거고 여기가 그 내용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죠. 이 div가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니까 끝나는 자리에다가는
하단 목록 만들기라고 쓰고,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해당하는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이 끝이다. 언급을 해서 구분할 수 있게끔 만들자라는 거죠. 주석 형태는 기본은 이렇게 생겼고, 이제 쓰는 내용은 약간 바뀔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성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가끔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끝나는 부분만 있으면 헷갈리는데 시작하는 부분에 쓰면 안 되나요? 더 좋아요. 좀 유명한 회사 같은 경우는 일부러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쓰고요.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써서 시작과 끝을 같이 알려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저렇게 일일이 귀찮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급여가 달라질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고요. 여러분이 차후에 문서 관리하시는 게 매우 좋아집니다. 대신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명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일단 헷갈리실 테니까 위에 것도 이렇게 쓰겠습니다. 되셨으면 추가 내용 써보도록 할까요? 자, 다단 목록의 뭐 시작이 무엇이 되든 그건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UL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L이라고 하는 순서가 없는 목록을 하나 딱 만들어주고 이 안에 LI로 표기를 하나 해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다단 목록 만들기 레벨 1이라고 써보겠습니다. 001-1이라고. 그럼 뭐 하나 더 만든다 그러면 첫 번째 레벨에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순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자, 뭐 이렇게 만드시기 좀 그렇다. 좀 실생활에 들어갈 만한 예제가 없나요? 뭐 얘기하신다면 자, 뭘 쓸까요? 자, 디자인에 필요한 프로그램 뭐 이렇게 써보고 흔히 말해서 뭐 어도비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 되겠죠. 웹이라고 쓸게요 그냥. 그 다음에 내용 정리에 필요한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거예요. 근데 흔히 말하는 어도비 프로그램이 그냥 단순한 어도비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뭐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등등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겠죠. 자,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li 이 자체에 들어간 하위 내용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순서가 만약에 없는 아이니까 다시 UL 하나 만들어주고 이 안에 li를 잡아서 일러스트레이터라든가
포토샵이라든가 또 인디자인이라든가 인디자인 가지고도 웹 쓸 수 있습니다. XD라든가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수 있죠. 뭐 비슷한 예로 내용 정리를 할 때 쓰는 프로그램으로는 자, 똑같이 UL 안에 목록을 만들어서 마크다운 에디터를 쓴다던가 뭐 VS 코드를 쓴다던가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떤 에디터를 쓸 수가 있겠죠. 마크다운도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는 타이프러를 할게요. 자, 쓰다 보니까 그냥 단순 UL 안에 다시 UL 쓰는 것밖에 자 사용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밖에 쓰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순 이렇게 쓰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OL이라든가 DL이라든가 이런 것들 표현이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보신 이런 아이였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써볼게요. 똑같이 LI인데 정신 없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좀 띄우겠습니다. 이 안에다가 잘 보면 이 아이들은 이 내용들에 관련된 뭡니까? 그냥 제목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일부러 여기다가 DL을 하나 만들어 놓고 DT로 웹 코딩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디자인할 때도 코딩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DD에다가 복잡하게 써겠습니다. DD에다가 순서를 하나 만들어서 HTML CSS 자, 자바스크립트 자,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쯤 되면은 사실은 와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지? 그죠?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복잡하죠. 자, 처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굉장히 많이 당황하시는 건데 잘 정리를 해보신다면 생각보다는 오히려 쉽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게 뭐였냐면 너무 비슷한 코드들이 많아요. 굉장히 비슷한 태그들과 코드들이 많아서 VS 코드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데를 딱 찍어주면 자연스럽게 닫는 코드도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루기 쉽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해당하는 라인을 잘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보입니다. 아무리 엉켜 있어도 그 순서가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아래도 볼까요? 자, LI들, 감싸고 있는 OL들, 감싸고 있는 DD, 감싸고 있는 형제부터 할까요? 형제, 감싸고 있는 DL, 감싸고 있는 LI. 자, 이런 식으로 그 영역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세 개는 형제가 될 거고 LI와 OL 요 사이는 부모 자식, DD와 OL 사이는 부모 자식, DD와 LI는 자손 관계, 할아버지 뭐 이런 관계니까 다시 형제 관계,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관계, 또 부모 자식 관계 이런 식으로 복잡하죠. 흔히 말해서 뭐 너 몇 대 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셉니까? HTML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하게 짜여져 있다. 자, 그래서 HTML 사용하실 때는
시작 코드 쓰면 반드시 닫는 코드 요소를 같이 써라 라고 처음부터 설명을 드렸었던 거고요. VS 코드는 그나마 자연스럽게 해주긴 하지만, 자, 두 번째, 이 들여쓰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중간 설명드렸죠? 주석. 시작하는 거랑 끝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덩어리나 한 중간쯤 덩어리들, 뭐 중요한 덩어리들은 시작과 끝을 쓰기는 하는데, 헷갈리신다면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요 li 자체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 쓰고, 또 요거 시작하는 것과 끝나는 거에 또 쓰고, 여러 번 쓰시면 돼요. 그렇게 많이 써도 돼요. 웹에 들어가는 코드 내용보다 주석이 한 10배 정도 더 많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물론 그런 거 쓰시면 안 되겠죠. 주석에 쓰는 거. 뭐 아이디명과 비밀번호 이런 거 주석에 쓰시면 다 보여요. 그런 거 쓰시는 분은 없겠죠. 자, 그래서 내용 한번 쭉 보시면 좋겠고요. 혹시 모르니까 아까 위에 꼬였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니, 자, 위에 부분도 살짝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결과물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당 목록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의 내용에는 이렇게 내용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F12 또는 Shift Ctrl I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파리는 또 달라요. 근데 하지만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보시면 여기 단축키가 써 있을 겁니다. 검사라고. 코맨드 옵션 아닌가 그럴 거예요 아마. 보시면 바디라고 하는 곳 안에는 주석이 되어 있고, 자, 제목과 그 다음에 목록 만들기라고 해서 쭉 설명이 써 있습니다. HR 슬러시가 없네요. 분명히 난 썼는데 왜 얘는 없어요? 자, 싱글 태그에서는 슬러시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롬에서 생략을 처리했는데 우리는 공부를 하는 입장이고 차후에 어떤 프레임워크나 이런 걸 다룰지 모르기 때문에 정석대로 슬러시를 입력을 한 것 뿐입니다. 추격형은 나중에 바꾸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들대로 제대로 들어갔는지 파악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목록이 들어있고 각각의 태그들이 어디에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특이한 아이들도 보시고 이게 무엇인지 판단하실 수도 있죠. 자,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은 다단 리스트라고 하는 형태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쓰다 보니까 모든 div에다가 저는 이렇게 썼죠. 모든 div라는 곳에다가 배경 색깔을 노란색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외곽선 1픽셀에 직선에 회색의 어떤 외곽선을 만들어 넣어라 라고 해서 채워 넣었습니다. 일단 구분은 가요. 구분이 가기는 가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다 똑같은 색이고 다 똑같은 그냥 형태만 만들어 놓다 보니까 범위도 모르겠고 색깔이나 어떤 구분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쵸? 조금 더 디테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각각의 div 일단 첫 번째 이 div라는 곳들에다가 조금 더 색깔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개성이라는 걸 아니면 이들의 직업을 여러분 개개인은 각자의 이름이라는 게 존재할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이 이름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어딘가에 신고를 해서 만드는 그 이름 말고요. 살면서 굉장히 다양한 이름표를 가지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아이냐, 어른이냐, 뭐 학생이냐, 선생이냐, 그죠? 뭐 엄마냐, 자식이냐, 아빠냐, 뭐 등등등등등등등. 자,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뭐냐?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름으로 볼 수 있겠죠. 지금 보고 계신 이름은 한 사람이 하나뿐이 아니라 여러 개의 동시에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이름입니다. 맞나요? 네. 이렇게 하나가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형식을 가진 이름을 뭐라고 하냐? 소위 HTML에서는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A 클래스, B 클래스 뭐 하는 학교 다닐 때 다니시던 그런 형식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공통된 이름. 여러 가지 같이 가질 수 있는 이름. 또 다른 이름.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일생에 한 번밖에 가질 수 없는 이름이 있죠. 소위 우리 기준으론 주민등록증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 넘버링, 뭐 이름 상관없습니다. 자, 이 아이를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이 주민등록증 자체를 ID 카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이름도 ID라고 명칭을 가지게 됩니다. 자,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각자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되는데 이 아이는 CSS에서 보시는 것처럼 div라고 하는 요소 자체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클래스 또는 id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조건이 있다면 클래스는 앞에다가 점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게 되고요. 띄어쓰기 없어요. id도 앞에다가 샵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입니다. 띄어쓰기 없습니다. 자, 클래스와 id라고 하는 아이를 가지고 쓸 수 있게 되는데 디테일하게 써놨어요. 주민등록증이라는 표현과 같기 때문에 id라는 이름은 하나의 웹페이지에서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HTML에서. 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id라고 하는 이 자체를 한 번밖에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id는 속성명이고요. HTML 속성에서 들어가는 요 존재, 여기에 들어가는 값에 해당하는 것이 한 번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한 가지 팁만 더 드리고 바로 들어갈게요. 자, 똑같은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스. 그러면 이게 클래스인지 아이디인지 앞에 기호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기로 바꿔놨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단어로 표현하자. 뭐 형용사적인 표현을 하자. 이런 식의 약간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나의 이름 이라는 어떤 단어를 그냥 my name 이라는 어떤 이름을 클래스냐 아이디냐라고 구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my 언더바 name 이라고 해서 클래스는 언더바의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요. id 같은 경우는 my
name이랑 똑같은 이름 만약에 쓴다고 치면 뒤에 오는 단어를 카멜 케이스로 구분을 해서 쓰자라고 명칭을 해놨습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개인적으로 이 기법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요. 특수문자는 다른 거 쓸 수 없지만 이런 언더바, 대시, 달러 정도는 사용이 가능한데 그럼 CSS 주로 사용하는 표현인 요 대시로 이용하선 건 안 되나요? my 중간에 들어간 대시 name으로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슬프게도 몇몇 이런 이름을 가지고 어떤 아이콘이나 어떤 이미지를 불러오는 어떤 기법들이 대부분 이러한 명칭을 쓰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쓰기엔 조금 아쉬울 수가 있어요.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는 안 쓰고 언더바를 쓰자라고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회사마다 가이드는 다릅니다만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라고 하면 언더바, 아이디라고 하면 카멜 케이스로 구분을 해서 이름을 만들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만의 규칙이 아니라 어떤 모 기업의 가이드를 따라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아이를 이곳에 적용을 해봐야겠죠. 하나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지울게요. 첫 번째 목록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에다가 아이디를 써도 되고 클래스를 써도 되는데 일단 친숙하게 클래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클래스 속성이에요. 당연히 요소 명과는 띄어쓰기를 해야겠죠. 자, 이름을 써보겠습니다. 그냥 리스트 박스라고 쓰자. 명색이 두 단어인데 사이를 구분 짓지 않으면 헷갈려 하겠죠. 자, 띄어쓰기 하면 안 될까요? 띄어쓰기 하시면 이 div는 클래스라는 이름을 리스트라고 하는 이름과 박스라는 이름 두 개를 가진 거예요. 따로따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쓰기 위해서 대시를 써도 되지만 언더바를 사용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언더바 박스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 색깔을 컬러를 하나 썼어요. 적용이 되느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이 div처럼 태그, 요소를 선택한 걸로 써놨기 때문인 거죠. 클래스라고 하는 아이는 앞에다가 점이라는 단어를, 아니 점을, 기호를 붙여야 합니다. 그럼 결과물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 더 표현하게 해줍니다. 조금 더 해볼게요. border with border 컬러를 좀 더 어둡게 일부러 이런 단어도 써보겠습니다. 자, 보더 스타일 안 썼는데요 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이 리스트 박스 자체가 div에 해당하는 기능이기도 하잖아요. 겹쳐있기 때문에 이 div에 들어있는 기능 그대로 겹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둘 다 적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구분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수 결과는 지금 보시는 이 보라색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다? 이 리스트 박스라고 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는 거고요. 이때 자 밑에는 다다 목록 만들기라고 해서 또 다른 div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 div라고 하는 밑에 거에다가 또 다른 이름을 하나 달아주겠다는 거죠. 그게 클래스 똑같은 리스트 박스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건 뭐야? 클래스에 들어가는 이름명이 똑같잖아. 저렇게 써도 되는 건가?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이름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남, 여, 학생 이런 개념들은 한 사람만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쓰는 족족 바로바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 이름이 아니라 여러 개 이름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띄어쓰기를 하시면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마진 다운이라는 이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리스트 박스라는 이름과 마진 다운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즉 두 개의 이름이 있는 거죠. 마진 다운이라는 이름은 그 어느 곳에도 적용한 적이 없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제가 CSS에서 저 마진 다운이라고 이름을 쓸 거고요. 자, 점을 붙이면 클래스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곳에다가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진 버텀 10픽셀 운인데 잘못 쓰면 오타예요. 네. 요 아이는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마진 다운이라고 하는 아이에다가는 마진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기능을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사이가 공백이 뜨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공백인가? 크기를 늘려보시면 파악이 되시겠죠? 자, 이처럼 클래스라는 아이는 이름을 여러 개를 가질 수 있고요. 제가 단순하게 div에게만 이름을 주었습니다만 div 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관계없이 쓸 수 있다는 얘기를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덤을 한번 조금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리스트라는 형태를 살짝 보시면서 CSS의 단순 선 안에 들어있는 거는 이런 게 있구나 알아서 찾아보시고요. div를 선택할 수 있구나, 클래스 리스트 박스라고 선택할 수도 있구나, 또 하나의 div에서 div 뿐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개의 이름을 만들어서 선택할 수도 있구나, 이런 개념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 여기 있는 li에다가 한번 뭔가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li에다가만 적용을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요소 이름을 쓰고 태그 이름을 쓰고 뒤에다 중괄호에다가 내가 원하는 필요한 값을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뭐 다른 거 없이 백그라운드 컬러 해서 이렇게 회색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li에다가 저 회색을 쓰려고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용된 결과물은 모든
li에다가는 다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골라서는 못해요? 가능하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li가 어떤 범위, OL의 자식으로 들어가 있는 li만 선택해서 처리하고자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처리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원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미 알고 계시죠? 클래스 select list라고 하는 아이에다가는 글씨 색깔을 빨간색으로 본다든가 폰트 웨이트를 볼드 말고 900으로 할게요. 수치 쓰는 게 더 나으니까. 자, 이렇게 쓰시면 클래스 셀렉트 리스트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아이는 뭐합니까? 전부 다 붉은색 글씨에 붉은 글씨를 가지겠다라는 뜻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굵기는 레귤러, 노멀, 볼드, 씬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100부터 900까지 수치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렸었죠. 살짝 위로요. 자, 언급 요청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잘 볼 수 있게끔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하는 셀렉트 리스트라고 하는 아이는 제가 밑에 쓴 적이 있나요? 없죠. 그럼 당연히 결과물에는 적용될 리가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름을 달아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달면 돼요? 점이니까 원하는 곳에다가 난 이걸 원해. 그러면 여기다가 클래스 하고 셀렉트 리스트 쓰시면 이름이 리스트인데도 불구하고 클래스니까 해당하는 거에 제대로 썼으니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잘 써야 지정해야 된다겠죠. 이름 잘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난 H3가 아닌데 실수했네. 그럼 li에다 써야지. 첫 번째와 세 번째와 네 번째에 써야지. 여러 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결과는 해당하는 순서에 맞는 아이들이 바뀌겠죠. 자, 각각 하나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뭐 복수형으로 지정하든 뭐라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회색으로 처리된 모든 li에다가 회색을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ul의 자식으로 들어있는 아이만 쓰고 싶다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li 앞에다가 뭐라고 기호를 표시하느냐? u, l 한 칸 띄기. ul 하시고 한 칸을 살짝 띄워주시면요. ul의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li라는 뜻이 되면서 결과는 순서가 없는 리스트 안에 ul 안에 자식으로 li 들어있죠? 처리되고요. 저 아래쪽의 내용을 보면 또 하나 다단 목록 만들기라고 하는 이 아이는 뭘로 만들었어요? ul로 짰잖아요. 이 안에 li가 회색이 되겠죠. 근데 잘 보면 이 안에 얘도 ul의 li, 얘도 ul의 li, 얘도 엄밀히 말하면 이 ul의 내부에 존재하는 li니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왜? 여기 있는 이 ul과 한 칸 일부러 좀 많이 띄워놨어요. 보기 좋으실 부분 빨리 가시라고. 실제로 한 칸이에요.
칸 띄운 다음에 li 쓴 이 표현은 자손을 선택하는 자손 선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을 선택한 게 아니라 자손을 선택했어요. 자, 지금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약간 살짝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선택자를 CSS에서 미리 선택자를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종의 태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쓰는 이 아이들은 이 아이는 요소 또는 타입 선택자라고 하고요. 자, 첫 번째 거. 두 번째, 앞에 점을 붙이고 해당하는 이름을 붙인 이 아이는 클래스를 선택한 거 누구나 알고 계시니까. 자, 이 아이는 클래스 선택자라고 합니다. 자, 아직은 제가 언급을 안 했네요. 자, 샵으로 붙인 기능을 가진 이 형태는 우리가 id 선택자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어떠한 선택자와 사이를 띄우고 다시 또 다른 선택자를 쓰면 이 선택자와 선택자는 뭐 클래스가 되든 아이디가 되든 태그가 되든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아이는 흔히 자손 선택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만 일단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자와 또 다른 선택자 사이에 이렇게 꺽쇠 표시가 하나 들어가 있으면 이건 자식 선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부모 자식의 관계를 표현한 형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위에 있는 아이는 UL에 뭐 예를 들어 P 뭐 또는 div 이런 관계 형성 가능하잖아요. UL의 자식으로 li 넣고 li 자식으로 div 넣으면 되니까. 근데 이런 아이들은 UL에 div 뭐 이렇게 하는 표현은 형성할 수가 없겠죠. UL의 자식으로는 only li 밖에 안 되는데 이건 CSS가 틀렸거나 HTML 구조가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네. 자, 말 그대로 자식, 부모 자식을 말하는 거고요. 자손이니까 그 하위 내용이 어딘가에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 먼저 CSS 선택자 먼저 살짝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위쪽에다가 h2가 먼저 나오니까 h2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무언가를 표기를 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끔 어떤 분들이 중괄호 안 쓰고 이러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신데, 이렇게 되면 H2라는 이 글자 뒤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 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 사이를 1000줄을 띄우든 10,000줄을 띄우든 관계없습니다. 컴퓨터는 그냥 한 칸 띄운 걸 인지하기 때문에 H2 내부에 있는 div는 이렇게 처리하세요 라고 인지가 됩니다. 얘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엔. 그러니 중괄호 꼭 달으세요. 자, H2에다가 자, border with 아이고 대신데 이 픽셀을 하나 달아보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 색깔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샵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글씨 색깔도 필요하다면 쓰시면 되는데 일단 이 두 가지만 쓰겠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모든 H2라고 하는 요소에다가 태그에다가 외곽선과 배경 색깔을 입력하시오라고 언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위와 아래 두 군데 모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제가 H2에다가 첫 번째 H2에다가 id라는 속성을 쓰고요. 리스트 set 이란 이름 한번 써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름 썼어요. 자, 이때 저는 표기를 카멜 케이스로 사용을 했습니다. 전 아이디는 이제 카멜 케이스로 쓴다라고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럼 자, 이 속성 어떻게 하느냐? 올라가서 샵 리스트 셋 이라고 쓰는 거죠. 아이디는 샵이니까. 이 상태에서 보더 버텀 보더 위드만 쓰고 아무것도 안 썼군요. 위에 거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지. 자, 보더 아니다. 자, 여기다 컬러로 쓸게요. 자, 샵 333 보더 스타일 바티드라고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쓰시면 H2 자체에는 선에 대한 굵기는 명기를 했는데 나머지는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선 자체는 나오지 않아요. H2 자체에는. 근데 id 리스트 셋이라고 써놓은 H2는 보더 컬러 색상과 선의 모양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결과는 위에 거는 친절하게 점선이 나옵니다. 아래에 있는 건 안 나옵니다. 똑같은 H2지만 선을 표현하는 건 보더 위드와 보더 컬러와 보더 스타일 3개가 합쳐져야지만 결과를 발생합니다. 때론 이 중에 하나 삭제를 해도 나오긴 하지만 자,
그런데 H2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없어요. 아니, 두 개가 없어요. 그러니 결과가 안 나오는 거고, 이 id 리스트 셋이라고 하는 이 i는 H2이자 id 리스트 셋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름을 같이 갖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있던 아이는 여기 있는 기능과 밑에 있는 이 기능 두 개를 모두 섭렵을 해서 선의 표현이 되게 만든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때 아까 얘기했죠? id라는 이름을 가진 i는 몇 번 사용할 수 있다? 한 번. 한 번. 그럼 다른 곳에 있는 h2에다가 아까 했던 요 h2에다가 제가 id를 하나를 더 만들려고 해요. 그럼 이건 잘못된 건가요? 다시 한 번만 된다. 네, id의 값이 한 번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 수는 있어요. 그럼 저는 여기다가 뭐 set 이렇게 쓴다던가 뭐 list set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달아주시면 이런 이름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클래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쓸 수 있었는데 여기다가 한 칸 띄우고 쓰면 어떻게 돼요? 뭐 list set 2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h2는 뭡니까? 두 개의 아이디 이름을 가진 거죠. 클래스 띄어쓰기 하면 이름 두 개라고 했잖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왜 안 돼요? 점점점을 하는 문자 이름이 하나로 적용된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얘도 그럼 하나인가요? 그거랑 관계가 없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표현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아이디가 뭐예요? 주민등록증이랑 똑같다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두 개인가요? 그러면 모 리스트에 모 리스트가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 H2는 주민등록증을 두 개 갖고 있는 건데요. 주민등록 번호가 두 개인데. 네. 그냥 이거는 아예 잘못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의 이름만 가질 수 있어요. 지워야 돼요. 클래스는 여러 개 이름을 가지는 게 허용합니다. 아이디는 여러 개 이름을 하나의 요소에서도 여러 개 이름을 가지는 것 자체가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만 끝이 되는 게 1대1 대응하고 끝나는 거예요. 만들 거면. 하나의 페이지 내부에 id라는 이 이름,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표기는 값이 겹치면 안 되고요. 값이 겹치면 안 돼요. 이 얘기는 이렇게 쓰면 당연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 쓴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이름이 다르니까. 또 하나의 id라는 속성 안에 값을 두 개 이상 쓰는 건 안 되겠죠. 주민등록증이 두 개다. 주민등록증에 들어가는 주민등록 번호가 두 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나는 뭐 나라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신고를 두 번 해야 돼요? 살면서? 계속? 그것도 아니잖아. 자, 그런 식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스는 여러 개 이름이 가능하지만 아이디는 여러 개 이름이 불가능하다.
하나다. 플레이시 하나다. 그럼 요 more list set이라고 제가 만든 이 아이는 다시 올라가서 봤을 때 아이디니까 똑같이 아이디 딱 쓰고 쓰면 자 여기 보더 컬러를 빨간색으로 만들어 보고 보더 스타일이라고 해서 뭐 대시드 이런 표현을 해버리면 똑같은 H2M에도 불구하고 둘에 들어가는 결과물이 전혀 다르게 표현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둘 다 선이에요. 선이지만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름이 달라서. 조건이 달라서. 자, 이게 아이디예요. 자, 어떻게 보면 클래스랑 아이디랑 구분하기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위 아이디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냥 고유명사예요. 하나만 가질 수 있는 only. 네, 다 선택자예요. 지금 제가 하는 건 일부러 CSS 선택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HTML에서 클래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수 있고 아이디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이름을 가지는 것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느냐 독단적인 이름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CSS에서 표현할 때는 클래스는 점이고 아이디는 샵이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해석을 놓고 보자면 더 복잡하고 어렵죠.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 해석을 원하는 건 클래스는 점, 아이디는 샵 이랑 클래스는 중복 가능, 아이디는 중복 불가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건 CSS 선택자 표현 요건 HTML 속성명 자, 제가 쓰면서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는 HTML과 CSS를 따로 구분하지는 않을 거예요.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TML에서 기본 개념 설명드리면서 이건 CSS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서로 연관돼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둘을 계속 구분하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식 선택자도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것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자, 이렇게 쭉 여러 개가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중에 저는 li 중에 ul의 자식인 li만 쓰려고 합니다. only. 그래서 ul 안에 들어있는 li가 아니라 ul의 자식인 li에 대해서만 쓰겠다. 자식이라는 표현하는 거 앞뒤로는 붙여도 관계는 없어요. 하지만 가독성이 매우 떨어지므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그럼 UL의 자손이자 자식이자 자손인 LI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만 가집니다. 한 가지만. 네. 요거 자식이라는 뜻 하나만 가지니까 참고하시고 거기다가 자 특이한 거 쓸게요. 그냥 텍스트 섀도우라는 이름으로 자 2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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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흰색이 볼라나 써보겠습니다. 띄어쓰기 맞습니다. 컴마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표시가 나오게 될 겁니다. 너무 연한가요? 자, 이렇게 해당하는 텍스트에는
그림자를 만들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당장은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조금 구분이 어려우실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면 특별하게 딱 구분되게끔 제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얘는 자손이고 위에 거, 밑에 거는 자식이라는 해석만 일단 놔주십시오.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은 계속하면서 볼 거니까 그때 좀 더 디테일하게 이해 가실 거예요.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요 자손 선택자와 자식 선택자란 요 개념이 결과물이 조금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 좀 아쉬운 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살짝 바꿔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UL의 자식인 li 안 쓰고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있는 요 순서가 없는 리스트라고 써있는 요 UL 안에 li에다가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래픽 디자인한 글자를 A라고 하는 태그로 감싸 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태그로 감싸 버릴게요. 똑같이 웹 디자인이라고 써있는 이 아이도 똑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감싸 보겠습니다. 주소는 따로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따로 없다고 해서 비워놓는 게 아니라 임시 링크라 그래서 샵을 쓰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어디론가 이동하는 태그인 앵커 A 태그를 만들어서 그 내부에다가 텍스트를 입력을 하는 걸로 바꿔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UL에다가 이름을 하나 달아볼게요. 클래스 리스트 셀렉트라고 그냥 쓸게요. 자, 되셨습니까? 딱 요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자리에요. 자, 올라가서 밑에다가 쓸게요. 자, 클래스 리스트 셀렉트라고 하는 아이를 하나 만들어서 일부러 백그라운드 써봐야 의미가 없구나. 자, 뭐가 있니? 그래도 쓸게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 쓰고요. 흰색이라고 써보겠습니다. 흰색 보이시죠? 안에 있는 li 때문에 색깔이 그래 보이는 것 뿐이에요. 바로 위에 있는 얘도 그냥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요거 지웠어요. 일부러 확인하시라고. 자, 그래서 이 안에 클래스 리스트 셀렉트에 리스트 셀렉트가 누구예요? UL이잖아요. A를 줍니다. 그럼 클래스 리스트 셀렉트라고 하는 곳 내부에는 A라고 하는 요소가 자식으로 있어요? 자손으로 있어요? 자식?
아쉽게도 리스트 셀렉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UL이고요. 이 UL의 자식으로 누가 있습니까? li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a라고 한 i는 a 요소는 누가 부모예요? li가 부모죠.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짧으니까 제가 이렇게 쓴 것 뿐이지 실제로는 이렇게 보시면 좀 더 구분이 가능하신가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면 결과가 나오느냐 라고 보겠습니다. 자, 자손인 거 확인했어요. 글씨 색깔을 일부러 검정색으로 한번 써보고요. 너무 완전 검은색은 좀 안 이쁘니까 171717로 써보겠습니다. 181818하면 6 같으니까 바로 앞에 걸 썼어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시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또 폰트 웨이트를 900으로 써서 확인해 보시면 결과는 똑같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당연한 거죠. 이 클래스 리스트 셀렉트에는 자식은 A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A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자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 잘못된 표기니까 동작을 하지 않는 거죠. 이 브라우저에서는 내가 잘못된 부분을 CSS나 HTML에서 잘못된 부분을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예 없거나 에러 났거나 하는 경우는 나올지 몰라도 그냥 단순 선택자가 잘못된 이 아이는 어느 곳을 찾아보셔도 이거 잘못됐어요, 찾을 수 없어요 라고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 씻고 열심히 찾아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지우면 이건 자손 선택자로 얘기 드렸어요. 클래스 리스트 셀렉트 안에는 자식이 아니라 자손으로는 A가 있습니다. 그러니 먹습니다. 적용이 되죠. 차이점 이렇게 하면 좀 보이죠? 근데 저 클래스 리스트 셀렉트 안에는 뭐 지금이야 그렇지만 나중에 비슷한 경우가 생길 텐데 원하는 것과 아닌 걸 구분할 수는 없을까요? 한 번이 아니라 연속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클래스 리스트에 자식인 li에 자식인 a 또는 뭐 li의 자손인 a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 타입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결과는 적용됩니다. 자식으로 쓸 거냐 자손으로 쓸 거냐 상황과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은 자 지금까지 일단 하신 거 보시면 지난 시간에 리스트라는 걸 잠깐 보셨는데 이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혼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단 리스트를 가능하다. 자,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셨고요. 두 번째,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선택을 해서 쓰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선택하느냐?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을 선택하는 방법과 id라고 하는 걸 선택하는 방법을 보셨고 물론 타입 태그를 직접 선택하는 방법도 있었죠.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자식과 자손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진 선택자도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지극히 단순한 기법으로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외에도 지금 보시는 것 이외에도 뭐 NTH 차일드 선택자라든가
첫 글자를 선택한다든가, 내용 중에 첫 줄을 선택한다든가, 속성을 선택한다든가, 굉장히 많은 선택자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기본적인 요 형태들을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다른 선택자는 100가지가 오든 1000가지가 오든 여러분이 외우셔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개념이 가장 베이직하고 가장 기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요거 클래스 선택자, 아이디 선택자, 타입 선택자, 자식 선택자, 자손 선택자 먼저 정확하게 개념 이해하시고 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